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요즘 제 채널에 제 얼굴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제 얼굴을 보이면서 유튜브를 촬영해 보려고 해요. 제 목소리만 듣다가 제 얼굴을 실제로 봐서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급자분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네, 바로 2,400만 대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2명당 차량 1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예전에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지만 이제는 많이 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급자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은 예전 잣대 그대로 보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자동차 재산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그래서 아무리 낡은 자동차라도 수급자분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때가 많죠. 또 누군가 그냥 자동차를 준다고 해도 수급자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동차가 집처럼 필수제도 아니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민하게 봐야 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급자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타야 할 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노후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차를 잘 관리했다면 10년 이상 된 차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도 많거든요. 더더구나 정부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하면서 교체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급자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타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정말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더 들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수급자는 1600cc 이하의 소형차나 경차를 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수급자분의 가족 수를 감안하지 않는 건 아쉬워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이 6명 이상이면 대형 차량도 탈 수 있게 해주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가구원이 많은 수급자 가구는 자동차 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수급자는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재산 산정에서 빼주지만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 4급을 포함한 경증 장애인, 희귀 난치병 환자, 노인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과 함께 병원이라도 가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만약 이분들이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버스는 휠체어나 목발을 한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하면은 버스를 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는 너무 비싸고 이럴 경우 정말 난감해지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차량이 있다고 해도 1600cc 이하의 소형차나 경차만 타야 하니까 차량이 비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서라도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수급비로 온전히 받아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교통이 좋은 곳은 집값이 비싸서 수급자분들 자꾸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이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불편해지죠. 도시에 산다면 그래도 지하철도 있고 또 버스도 있어서 이걸 갈아탄다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시골에 살면 지하철은 물론 없고 버스도 잘 오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으니까 어디 가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때 자동차라도 있으면 이동하기가 좀 편할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자동차 재산을 민감하게 보니까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정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건강 상태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는 소득 환산율을 낮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도 까다로워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에 살아야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를 생경으로 보는 경우도 비슷해요. 이 부분은 지자체 재량으로 보니까 지자체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난 생경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그대로 환산하다 보니까 수급제에서 바로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자체와 꼭 이야기해보고 자동차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꼭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수급자분들의 자동차 재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자동차가 꼭 필요한 수급자분들도 자동차를 사실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